2026년 새해 첫 달 용띠분들에게는 평범하게 넘길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신호를 그냥 넘기면 새해 운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1월이 시작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고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시진 않으셨나요? 가족 모임에서는 웃으면서도 혼자가 되면 한숨이 나오고 올해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셨을 수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 시기에 용띠분들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금전운과 재물운의 흐름부터 건강운에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반대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사업운과 시험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도별로, 로또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는 행운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영상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운의 흐름을 살펴보며 느낀 점은 말로 정리된 소원이 훨씬 빠르게 현실과 맞닿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의도를 분명히 적는 것만으로도 운의 방향이 정리되고 좋은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은 타이밍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저장해 두시면 필요한 시점에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흐름을 바꾸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 1월은 기축월로 용띠의 진토와 축토가 만나는 시기입니다. 토의 기운이 두텁게 쌓이면서 재물이 모이려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다만 이 기운은 천천히 쌓이는 성질이 있어서 급하게 손을 대시면 오히려 흩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분에게 유리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지갑이 얇아진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경조사비에 세뱃돈에 여기저기 나갈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달은 그렇게 빠져나간 흐름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큰 돈으로 한 번에 들어오기보다는 여러 갈래로 조금씩 들어오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니 작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 학원비에 주거비에 이것저것 고정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재테크를 시작하기보다 일단 지출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자동 결제되는 항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적금이나 예금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고 만약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번 달에는 일단 정보만 수집하시고 실제 실행은 2월 이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번 달에는 무리해서 목돈을 굴리려 하시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혹시 자식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당장 거절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이번 달은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들어오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달입니다. 기축월의 축토는 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띠의 진토 역시 물기를 품은 토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몸의 습기가 과하게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가 뻣뻣해지거나 소화기가 예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평소보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굳어 있거나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한겨울 찬 공기가 관절에 스며들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외출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나 따뜻한 내복을 꼭 챙기시고 실내에서도 바닥에 직접 앉기보다는 쿠션이나 방석을 깔고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나가시면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신 뒤에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소화기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명절 음식이 아직 냉장고에 남아있는 집이 많으실 텐데 차갑게 보관했던 음식을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죽이나 국물 요리 위주로 드시는 게 이번 달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야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저녁 식사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연초 업무가 몰리면서 야근이 잦아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은 해야 하지만 몸이 버텨줘야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우니 무리한 일정은 조금 미루시더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정기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초라 병원 예약이 금방 차니까 미리미리 잡아두세요. 운의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소한 선택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분들이 피하셔야 할 숫자와 색깔을 알려드릴 테니 일상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에 용띠가 피해야 할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은 목의 기운을 가진 숫자인데 이번 달 토가 강한 용띠에게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역시 목의 성질이 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번호나 비밀번호를 바꾸실 일이 있다면 이 숫자들은 가급적 빼시고 중요한 약속을 잡으실 때도 3일이나 8일, 13일, 18일 같은 날짜는 피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로또 번호를 고르실 때도 3과 8이 들어간 번호는 이번 달만큼은 제외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색깔로는 짙은 녹색과 청색 계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색들 역시 목의 기운을 강하게 담고 있어서 용띠의 토 기운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새해라고 새 옷을 장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외투나 자주 입는 상의는 녹색이나 파란색보다 다른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갑이나 가방 같은 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물건이라면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달에는 다른 색상의 물건을 꺼내 쓰시는 게 기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방위로는 동쪽이 불리합니다. 동쪽 역시 목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사무실 자리를 옮기실 일이 있다면 동쪽 방향은 가급적 피해보세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현재 계신 곳에서 정동쪽으로 멀리 가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운이 막혀 있을 때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흐름을 더 꽉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할 건 피하면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피해야 할 것이 있으면 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분들의 기운을 푹 돋아주고 좋은 흐름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방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에 용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는 2와 5 그리고 9입니다. 2는 화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 역시 토의 기운과 잘 어울리고 9는 금의 기운으로 토에서 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일정을 잡으실 때 2일이나 5일, 9일, 12일, 15일 같은 날짜를 선택하시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실 때 이 숫자들을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로또 번호를 고르실 때도 이 숫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색깔로는 노란색과 황토색 그리고 붉은색 계열이 좋습니다.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을 강화해주고 붉은색은 화생토의 원리로 용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새해 들어 지갑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란색이나 황토색 지갑을 추천드립니다. 지갑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경험, 이게 바로 기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이나 머플러, 장갑 같은 소품에 붉은색 포인트를 넣어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속옷을 붉은색으로 입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몸에 가까이 닿는 물건이라 기운 전달이 잘 됩니다. 방위로는 남쪽이 유리합니다. 남쪽은 화의 방향이라 토를 생해주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약속 장소를 현재 계신 곳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곳으로 잡아보세요. 집 안에서도 남향 창가에서 시간을 보내시거나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기운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에게 선물을 고르실 때도 노란색이나 붉은색 물건을 골라주시면 받는 아이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축월은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오신 것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반대로 섣불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땅이 얼어붙어 있어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업운과 시험운은 확장보다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을 서두르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시고 기존에 거래하고 계신 분들과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데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연초라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 당장 큰 성과가 안 보여도 이번 달에 쌓아두시는 것들이 2월, 3월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초 인사이동이나 새 프로젝트 배정으로 분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시기보다 지금 맡고 계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윗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자리가 돌아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 당장 옮기시기보다 정보를 모으고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번 달에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 시험 직전에 무리해서 밤새 공부하시기보다 충분히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실력 발휘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잔소리보다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시는 게 아이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용띠라도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 이번 달 횡재운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천간의 기운이 기축월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로또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해당 연도를 잘 들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1952년 임진생 분들은 올해로 75이 되시는 해입니다. 임수가 기토를 만나 관성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는 작은 횡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운입니다. 큰 당첨보다는 소소하게 만원, 5만원 정도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으니 기대를 너무 크게 하시기보다 복권을 사시면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시기 좋은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1964년 갑진생 분들은 63이 되시는 해입니다. 갑목이 기토 위에서 재성으로 작용하는 구조라 재물 욕심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과한 투자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로또는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구매하시는 방식이 맞고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목요일에 구매하시면 기운이 좀 더 맞습니다. 1976년 병진생 분들은 51가 되시는 해입니다. 병화가 기토를 생해주는 구조라 이번 달 횡재운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합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평소 로또를 사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달에는 한두 장 구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당첨이 되신다면 혼자 다 쓰시려 하지 마시고 가족과 나누시는 게 운이 오래갑니다. 화요일 구매가 길합니다. 1988년 무진생 분들은 39이 되시는 해입니다. 무토가 기토와 비겁의 관계를 이루어 경쟁 구도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당첨 확률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당첨되더라도 나누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구매보다는 개인 구매가 나으시고 금요일에 구매하시면 기운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첨금이 생기면 빚 갚는 데 먼저 쓰시는 게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월 용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번 달 금전운은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 차분히 모으시는 게 유리하고 예상치 못한 작은 횡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후는 관절과 소화기를 특히 신경 쓰셔야 하고 무리한 일정보다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숫자는 3과 8이고 색깔은 짙은 녹색과 청색입니다. 반대로 행운을 부르는 숫자는 2와 5와 9이고 색깔은 노란색과 황토색 그리고 붉은색입니다. 사업운과 시험운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시면 2월, 3월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로또운도 다르게 흘러가니 본인 연도에 맞는 구매 요일과 방식을 참고해 주세요. 임진생분들은 토요일에 가볍게, 갑진생분들은 목요일에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병진생분들은 화요일에 기대를 가지고, 무진생분들은 금요일에 개인 구매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소망을 말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그 방향으로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올해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도, 자녀 취업이 걱정되시는 분도,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도, 그냥 마음 편한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 분도 어떤 소망이든 괜찮습니다. 적어두신 그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닿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곁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우는 타이밍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용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운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2026년 병오년 첫 달 용띠 모든 분들의 앞길에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한 달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